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공부집 이사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문법 4원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 문법 4원칙을 제가 왜 만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트로에서 왜 문법 4원칙을 배워야 하고, 문법 4원칙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나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아직 막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나 그랬고요. 전공생이 끝날 때까지도 긴가민가한 기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긴가민가함이 원서를 읽으면서 많이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원서를 읽으면서 스페인어의 규칙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사실 그 규칙들을 파악해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한국인이 쉽게 스페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번 문법 4원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법 4원칙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스페인어는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든 문법들이 몇몇 개가 있죠. 사실 많죠. 접속법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문법이고요. 저도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커서 접속법에 대한 수업은 가지고 오지 못했었는데요. 드디어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스페인어 자체가 스페인에서 시작을 해서 남미까지 뻗어나간 언어인데, 이 스페인이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신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력했던 국가예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나라에서 사용하던 언어이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표현들도 종종 보이고요. 오할라 이런 것도 다 신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또 동사를 통해서 주어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정말 많고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 순서가 탁 정해져 있잖아요. 스페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스페인어는 주어가 제일 뒤에 와도 되고, 제일 앞에 와도 되고, 안 쓰여도 되고, 목적격을 막 앞에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순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도 이번 문법 4원칙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본적인 어순에 대한 건 클래스유 인생 스페인어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클래스유 인생 스페인어까지 반드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스페인어는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순서로 말을 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언어고,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형용사를 강조하려고 제일 앞에 쓰는 경우도 많죠. 로께 사이에 형용사 써서 제일 앞에 강조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원서 읽기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법 사항들을 문법으로만 배우면 휘발이 너무 빨리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수많은 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왔고, 저 스스로도 20살이 넘어서 스페인어를 시작하면서 문법 공부를 정말 오래 했는데, 그게 이렇게 내재화되는 데는 사실은 문법 수업 때문이 아니라 그걸 적용한 원서 읽기 덕분에 문법이 정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원서 읽기가 필수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읽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그 문법들에 익숙해지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년간 이렇게 스페인어를 써오면서, 아, 이 스페인어는 한국어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탁 정리를 해둔 게 바로 문법 4원칙인데요. 첫 번째로 접속법입니다. 접속법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죠. 독보적인 스페인어만의 그 문법 체계인데요. 이 체계가 왜 생겼는지부터 차근차근 접속법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거형도 두 개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한 줄인데,
스페인어로 하면 그 한 줄을 두 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과거형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예요.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마치 주어처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격 인칭대명사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셀형이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형도 같이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4원칙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문법 4원칙은 클래스유 인생 스페인어의 2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장의 구성이라던가 간단한 형용사나 명사 이런 것들, 그리고 관사를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인생 스페인어를 반드시 듣고 오셔야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문법 사항들이 없어도 내가 원서 읽기를 해나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같이 책을 읽다가 이런 거는 설명해 주시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클래스 인생 스페인어로 가셔서 커리큘럼을 쫙 보시고 선생님이 원서 읽기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클래스 인생 스페인어도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공생도 많이 들으시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신 분들이 듣는 수업이에요. 가령 여러분 형용사 누에보가 있죠. 누에보가 명사 앞에 쓰일 때랑 명사 뒤에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혹시 그 사실을 모르신다면 인생 스페인은 꼭 들으셔야 하고요. 이 문법 4원칙 듣는 분들은 내가 이거 문법 4원칙 듣고 있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상담을 주시면 제가 할인 쿠폰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인생 스페인어 들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4원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법 4원칙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 8월에 만나요. 우리 같이 읽을 8월에 만나요 원서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문장이고요. La única debilidad la tuvo ante la insistencia de sus hijos por conocer la tumba de la abuela y la naturaleza se la cobró con una travesía pavorosa. 이 문장 잠깐 멈춤하시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미 답을 다 적어두긴 했는데요. 이 문장은 목적어를 강조해 주려고 목적어를 제일 앞으로 빼둔 문장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인칭대명사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잘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 4원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칭대명사, 특히나 목적격 인칭대명사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문법 4원칙에 목적격 인칭대명사 파트도 따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 아래 셀라꺼브로라고 세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요 세는 간접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변한 세예요. 근데 이 세형이 무려 9가지나 됩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이 무려 9가지나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문법 책을 배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서 읽기가 꼭 필요하고 8월에 만나요에서 이 문법, 이 세형의 9가지 법칙들을 여러분 다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법 4원칙 이외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인생 스페인어에서 꼭 익혀주셔야 하는데요. 왜냐, 이 문법 4원칙은 클래스유에 있는 인생 스페인어의 2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관사의 사용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세르 뒤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관사 생략하는 거, 또 언제 정관사 쓰고 언제 부정관사를 쓰는지, 또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올 때랑 뒤에 올 때 의미가 좀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미에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거를 탁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생 스페인어 반드시 들으셔야 하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초 스페인어 문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스페인어의 뉘앙스를 배우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시 한번 클래스유 인생 스페인어에서 학습을 꼭 듣고 오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강의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스페인어 들으시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 기본기를 다지는 인생 스페인어가 90강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원서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문법 4원칙 시간은 기본기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법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스페인어를 탄탄하게 잡아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실제로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를 이 원서 읽기를 하면서 조금 더 체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